이거 표절이에요. 여러분, 저 여자 완전 사기꾼이에요. 강남 명품 편집샵. 50여 명의 VIP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모르는데 초라하게 입었네. 샤넬 드레스를 입은 30대 여자가 34살 한서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남의 디자인 훔쳐서 돈 받으려 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 불러요. 수수한 원피스 차림의 서윤. 네일 브러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6년 전 입시 때 부러진 약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완전 망신이네. 누가 저 여자야? 또다시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매장 밖에 롤스로이스 세대가 멈춰 섰다는 것을요. 71살 백발 노인이 내렸습니다. 금발 외국인 여성도 함께요. 저분 누구세요? 글쎄 모르겠는데. 혹시 VIP? 수군거림만 있을 뿐 아무도 몰랐어요. 대한민국 최대 명품 유통 그룹 갤러리아의 이한재 회장. 서윤의 수양 할아버지였습니다. 또 내 손녀한테 손댔구나. 16년 전처럼 말이야. 2년. 그날 16년간 서윤을 괴롭혀온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 16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6년 전 3월, 서울 강남의 명문사립고 은하고등학교. 18살 한서윤은 고아원을 나온 지 2달 만에 미술 특기생으로 이곳에 합격했습니다. 경쟁률 20대 1. 새벽 신문 배달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준비한 입시였어요. 입학식 날, 강당에 모인 신입생들은 명품 가방에 최신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가방은 고아원에서 받은 낡은 책가방이었어요. 야, 저의 가방 완전 촌스럽다. 옆에서 킥킥거리는 소리. 서윤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1학년 3반. 미술반 교실. 자기소개 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송유진입니다. 아버지가 명품 사업하시고요. 샤넬 재킷을 입은 여학생.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서윤이에요. 미술 특기생으로 왔습니다. 서윤이는 어느 학원 다녔어요? 유진이 손을 들었어요. 독학했어요. 독학? 학원비 없어서? 킥킥거리는 웃음. 유진은 그날부터 서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급식비 없다고 비웃었죠. 서윤은 화장실에서 몰래 빵을 먹었습니다. 1학년이 끝날 무렵 미술실에서 유진이 서윤의 참고서를 찢었어요.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바닥에 흩어진 페이지들. 서윤이 무릎 꿇고 주웠습니다. 유진은 그 위를 밟고 지나갔어요. 2학년.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술실 실험 수업. 유진이 서윤 옆을 지나가다 일부러 시약병을 쏟았어요. 테레비뉴가 서윤의 스케치북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 실수였어요, 선생님. 한 달간 그린 포트폴리오가 순식간에 망가졌어요. 서윤은 그날 밤 자취방에서 울면서 다시 그렸습니다. 3학년 여름. 대입 포트폴리오 제출 한 달 전. 서윤은 밤새워 작업한 포트폴리오를 가방에 넣어 학교에 왔습니다. 미술실 사물함에 보관하려던 순간. 서윤아, 잠깐 교무실 좀 다녀와 봐. 유진이었어요. 서윤이 교무실에 갔다 돌아오니 사물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없었어요. 내 포트폴리오 어디 갔어? 몰라. 내가 잃어버린 거 아냐? 유진이 시치미를 뗐어요. 그날 저녁 학교 뒤 소각장에서
서윤의 포트폴리오가 타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친구가 SNS에 올린 사진에 찍혀 있었죠. 오늘 대청소 때 쓰레기 태웠어. 키읔키읔. 서윤은 무너졌습니다. 석 달간 준비한 작품들. 다시 그릴 시간은 한 달뿐이었어요. 밤새워 작업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오직 그림에만 매달렸어요. 손가락엔 물집이 잡혔고 눈은 충혈됐습니다. 그리고 입시 이틀 전 3학년 복도. 서윤이 포트폴리오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뒤에서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포트폴리오 다시 만들었어? 대단하다. 응. 좀 보여줘봐. 유진이 손을 뻗었어요. 서윤이 피하려는 순간. 어머. 유진이 서윤을 밀었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렸어요. 포트폴리오를 놓칠 뻔해 급히 잡았죠. 그 순간 유진이 복도 창문 옆 철문을 확 닫았습니다. 서윤의 오른손 약지가 문틈에 끼었어요. 으악! 뼈가 부러지는 소리. 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어요. 어머, 미안. 몰랐어. 내가 갑자기 손을 거기 두길래. 유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서윤이가 다쳤어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보건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골절이에요. 최소 2달은 그림 못 그려요. 이틀 후가 입시인데요. 무리하면 평생 후유증 남아요. 서윤의 입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유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쩌다 다쳤대. 불쌍하긴. 서윤은 보건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3년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 지옥의 시작이었죠. 졸업 후 6개월. 서윤은 골절된 손가락을 재활하며 재수를 준비했습니다. 손은 다 나았지만 그림 그릴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어요. 후유증이었습니다. 결국 미대는 포기했습니다. 대신 직업 전문학교에 들어가 네일아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23살. 서류 전형을 통과한 대기업 면접. 최종 합격입니다. 축하드려요. 면접관이 악수를 청했어요. 서윤은 설렜습니다. 드디어 새 출발이라고. 사흘 후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네. 왜요? 내부 사정입니다. 나중에 인사팀 직원에게서 들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이 전화했다고. 그 지원자 알아요. 학교 때 문제 많았어요. 고아원 출신이라 뒷배경도 없고요. 뽑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유진이었습니다. 26살. 작은 카페에서 일하던 중 남자를 만났어요. 첫 남자친구. 석 달간 행복했습니다. 서윤아, 너 고아원 출신이야? 어느 날 남자친구가 물었어요. 응. 왜? 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한테 연락 왔어. 너랑 사귀면 후회한다고. 집안도 없고 과거도 복잡하대. 그 사람 말 믿지 마. 미안. 우리 집에서 반대해서. 일주일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윤은 또 혼자가 됐어요. 28살. 서윤은 파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선 못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유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파리거리. 서윤은 길거리에서 관광객들에게 네일아트를 해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금발의 우아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당신 솜씨 좋네요. 명함 드릴게요. 마담 루시아 본사 수석 디자이너 파트리샤. 그녀와의 만남이 서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7년간 파리에서 일했어요. 마담 루시아의 숨은 천재 디자이너로. 하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알까봐. 작년
고아원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연락. 서윤은 모든 걸 정리하고 귀국했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귀국 후 서울 강남 백화점 명품관에 취직했어요. 네일아트 매장 직원이었습니다. 30살 어느 날, 어머, 서윤이? 매장에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샤넬 드레스에 에르메스 백을 들고, 여기서 일해? 백화점 직원? 응, 대박. 파리 갔다 왔다며? 근데 여기서 일하네.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동료들이 쳐다봤습니다. 얘 있잖아. 고아원 출신이에요. 불쌍하죠? 유진아, 조용히 해. 왜? 사실인데. 다들 알아야 하잖아. 유진이 매장을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이 직원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부모 없대요. 그래서 항상 돈 없어서 힘들어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왜요? 저 손님인데요. 친구 망신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건데. 유진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서윤은 그날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점심 먹자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석 달 후 서윤은 백화점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33살. 서윤은 작은 네일샵을 차렸습니다. 동네 구석 월세 50만 원짜리. 간판도 없는 곳. 한 달 매출 200만 원.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죠.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유진이 모르는 곳. SNS도 조심했어요. 계정을 만들어도 위치는 절대 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일어났어요. 한 달 전 단골 손님과 찍은 사진. 위치 태그가 자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 여기 네일샵이었어?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어요. 서윤이? 진짜? 어떻게? SNS 봤지. 위치 태그되어 있더라. 유진이 네일샵을 둘러봤습니다. 와, 진짜 작다. 이걸로 먹고 살아? 나가줄래? 왜? 손님인데. 내일 받으러 왔어. 유진이 의자에 앉았어요. 프렌치 해줘. 근데 비싸면 안 받을 거야. 서윤은 말없이 도구를 꺼냈습니다. 1시간 후. 3만 원이에요. 비싸. 2만 원 줄게. 유진이 돈을 던지듯 놓고 나갔어요. 다음에 또 올게. 그날 밤 서윤은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매번 트집을 잡고 죗값을 주지 않았죠. 이거 삐뚤어졌는데? 다시 해줘. 서윤은 참았습니다. 또다시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몰랐죠. 6개월 전부터 서윤에게 할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최대 명품 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6개월 전 3월의 어느 봄날 서윤의 네일샵에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네일 관리하나요? 70대의 백발노인. 정장 차림이었어요. 뒤에는 젊은 비서가 따라왔습니다. 네, 하는데요. 손님 처음이신 것 같은데. 그렇소. 손톱이 자꾸 갈라져서 말이오. 서윤이 노인의 손을 살폈습니다. 손톱이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어요. 영양 부족이에요. 관리해 드릴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손톱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이 참 부드럽구만. 감사합니다. 젊은 나이에 가게를 운영하다니. 대단하오. 그냥 먹고 살려고요. 노인이 네일샵 구석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작은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그림 직접 그린 건가? 네. 취미로요. 구도가 좋군. 색감도 독특하고.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아세요? 젊었을 때 미술관 사업 좀 했어. 그림 보는 눈은 있지.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작업이 끝났어요. 얼마요? 2만 5천 원입니다. 노인이 3만 원을 내밀었어요. 거스름 돈은 됐소. 커피값이라 생각하구려. 아니에요. 받으셔야죠. 그럼 다음에 또 올 때 깎아주시구려. 노인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노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또 왔소. 어서 오세요. 이번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는가? 네. 가족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랬군. 힘들었겠구만.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익숙해진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노인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도 혼자 살고 있어. 부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지.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소. 큰 집에 혼자 있으면 참 쓸쓸하더구만. 둘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노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손톱 관리보다는 대화를 나누러 오는 것 같았어요. 미대는 안 갔나? 입시 때 손을 다쳐서요. 서윤이 오른손 약지를 보여줬습니다. 미세하게 휘어 있었어요. 안타깝구만. 재능이 있는데. 괜찮아요. 이 일도 좋아요. 후회는 안 하나? 매일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서윤 양, 네, 내 수양 손녀가 되어주지 않겠나?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나도 외롭고 자네도 외로운데 가족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2달 동안 생각했지. 자네를 보면 돌아가신 내 딸이 생각나더구만.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딸이 있으셨어요? 응.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15살이었어. 죄송해요.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네를 보니 그 애가 살아있었다면 이랬을 것 같더구만. 서유는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야?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야. 혼자서 이만큼 읽어낸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나? 하지만 거창한 거 아니네. 그냥 외로운 노인 한 명 말동무 해주는 거지. 대신 내가 자네 보호해주고. 보호요?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잖아. 그때 기댈 곳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혼자였어요. 기댈 곳이 없었죠.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하게. 일주일 후 서윤이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제가 손녀해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노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런데 할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저 아직 이름도 몰라요. 노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한재라고 하네. 이한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갤러리아 그룹 아나?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갤러리아요? 그 전국에 백화점 20개 있는? 그래. 내가 거기 회장이야. 거짓말이시죠? 거짓말 아니네. 명함 보낼까? 서윤은 멍했습니다. 갤러리아. 대한민국 최대 명품 유통그룹.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게 필요한 건 따뜻한 손녀였고 자네에게 필요한 건 든든한 뒷배였으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네는 착한 마음을 가졌잖아. 그걸로 충분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부담되지 않을까요? 무슨 부담? 오히려 내가 고맙지. 외로운 노인 말동무 해주는데.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할아버지 맞지? 네, 할아버지. 그렇게 갤러리아 그룹 이한재 회장과 한서윤은 가족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수양 손녀 관계를 맺었어요. 회장은 서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냈고 서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녀 생겼다고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했네. 창피하게. 뭐가 창피해. 내 자랑이지. 회장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윤도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파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담 루시아 디자이너였던 과거도 7년간의 경력도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과거는 묻어두고 싶었죠. 회장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VIP 이벤트 날 유진의 함정이 터지려는 순간 회장은 손녀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일주일 전 서윤의 네일샵에 유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서윤아, 생각해봤어? 뭘? VIP 이벤트. 내일 시험 말이야. 서윤이 손을 멈췄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그래. 그럼 이거 줄게. 유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이었어요. 뭐야?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다음 주 토요일. 우리 회사 VIP 라운지에서 해. 서윤이 초대장을 펼쳤습니다. 은하고등학교 2010년 졸업생 동창회. 난 안 갈 거야. 왜? 친구들 보고 싶지 않아? 난 친구 없잖아. 유진이 웃었어요. 그러게. 근데 이번엔 와야 할 것 같은데. VIP 이벤트랑 같은 날이거든. 동창회 끝나고 바로 이벤트 시작이야. 그래서 출연료 500만 원. 동창회 참석하면 600만 원으로 올려줄게.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600만 원. 석 달치 생활비였어요. 왜 동창회까지 오라는 거야? 동창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유진의 미소가 소름 돋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좋아. 연락 기다릴게. 유진이 나갔어요. 서윤은 초대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집.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서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 저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받았어요. 그래, 좋잖아. 안 좋아요. 저 괴롭히던 애가 부른 거예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괴롭혔다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6년째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부끄러워서요. 할아버지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걱정은 무슨, 내가 손녀 지켜주라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 동창회 가지 마라. 사실은요. 동창회 후에 이벤트가 있대요. 내일 시연하면 600만 원 준다고. 600만 원? 네. 저한텐 큰 돈이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 내가 줄게. 그러니까 가지 마. 안 돼요. 할아버지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왜? 저 혼자 힘으로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게 이미 너무 많아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네. 가되
당당하게 가거라. 네, 도망치지 마. 이제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할아버지가 서윤의 손을 꽉 쥐었어요. 만약 그 애가 너를 괴롭히면 나한테 전화해. 바로 달려갈게. 할아버지,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고아원 출신이 뭐가 부끄럽나? 너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내일 시연하고 600만 원 받아오거라. 그게 너의 실력으로 번 돈이니까. 하지만 두렵지? 네,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뒤에서라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서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이 늙은이가 고맙지. 이렇게 좋은 손녀 생겨서. 그날 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동창회에 가기로.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기로. 사흘 후 서윤이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갈게. 동창회랑 이벤트 둘 다. 유진의 답장이 왔어요. 좋아. 기대할게. 서윤은 몰랐습니다. 유진이 어떤 함정을 준비했는지. 하지만 할아버지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녀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토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윤은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내일 도구 가방을 챙겼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어. 서윤이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동창회장으로 16년 만에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주인공은 서윤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였죠. 토요일 오후 5시 강남 르메종 본사 VIP 라운지. 동창회장이었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미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윤이다. 누군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아. 유진이 손짓했어요. 구석 자리였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앉았어요. 내일 도구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야, 서윤아. 그 가방 뭐야? 촌스럽다. 유진의 친구가 킥킥거렸습니다. 내일 도구예요. 나중에 시연해야 해서. 아, 맞다. 너 네일샵 한다며? 잘 돼? 그냥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하다는 건 별로라는 거잖아. 동창들이 웃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식사 시간. 서윤은 조용히 샐러드를 먹었어요. 옆 테이블에선 동창들이 떠들고 있었죠. 너희 서윤이 고아원 출신인 거 알아? 유진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습니다. 서윤의 포크가 멈췄어요. 진짜? 몰랐는데. 응. 부모 없대. 불쌍하지? 그래서 맨날 가난했구나.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가방 두고 가. 유진이 서윤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괜찮아. 들고 갈게. 아니야. 여기 두고 가. 무거우면 어떡해. 유진이 가방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이거 어디 버려야 하나? 유진이 가방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쿵. 네일 도구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그래? 뭐가? 실수인데. 유진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서윤이 무릎을 꿇고 도구를 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야, 서윤아. 거기서 뭐해? 일어나. 유진이 서윤의 손목을 잡아당겼어요. 아파. 일어나라니까. 창피하게. 유진이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라운지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내 손녀한테 손대지 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 뒤에는 검은 정장 입은 비서들이 따라왔습니다. 저분 누구야? 누군가 속삭였어요. 저기 봐. 밖에 롤스로이스 세대 서 있어. 창밖을 보던 동창이 말했습니다. 고급 세단 세대가 라운지 앞에 멈춰 있었어요. 누구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괜찮나, 서윤아? 할아버지. 왜 여기? 걱정돼서 왔지. 뒤에서 지켜보고 있겠다고 했잖아. 할아버지가 서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목 괜찮아? 네. 할아버지가 유진을 쳐다봤어요. 자네가 송유진인가? 네. 근데 할아버지가 누구시죠? 나, 갤러리아 그룹 이한재야.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갤러리아요? 그 백화점? 누군가 속삭였어요. 네, 전국에 20개 있는 그 백화점.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수양 손녀야. 손녀요? 응. 6개월 전에 정식으로 가족이 됐지.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방금 내 손녀 손목을 비틀었지? 내가 다 봤어. 그게 실수였어요. 실수? 가방을 쓰레기통에 던진 것도 실수인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그냥 16년간 내 손녀를 괴롭혔다며 고등학교 때 손가락도 부러뜨렸다고 들었어. 유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지금도 내 눈앞에서 괴롭히고 있잖아. 할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갤러리아 그룹이 뭐하는 회사인지 아나? 명품 유통이요. 맞아. 전국 백화점에 명품 브랜드 납품하는 회사지. 자네 아버지 회사도 우리한테 납품하지? 유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송복실 대표? 르메종 운영하는. 내가 알기론 우리 갤러리아 백화점이 주 거래처인데. 맞아요. 그래. 내일부터 거래 중단할까 생각 중이야. 네. 유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회사, 내 손녀한테 16년간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정도론 부족하지. 할아버지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서윤아.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할아버지, 내일 시연? 안 해도 돼. 600만 원은 내가 줄게. 이런 사람들한테 고개 숙일 필요 없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요. 앞으로 내 손녀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운지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윤아, 이제 VIP 이벤트 시작할 시간이야. 가자. 내일 시연이요? 그래. 약속한 거 지켜야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줘야 하잖아.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유진이 외쳤습니다. VIP 이벤트. 제가 준비한 건데. 맞아. 자네가 준비했지. 그러니 자네도 와야겠네.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윤과 할아버지가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VIP 이벤트장. 이미 50여 명의 VIP 고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진도 떨리는 걸음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할아버지가 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준비됐나? 네, 할아버지. 좋아. 당당하게 하거라.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서윤이 내일 시연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유진은 구석에서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진은 몰랐습니다. 바로 지금 매장 밖에 또
또 다른 롤스로이스가 도착하고 있다는 것을 금발의 우아한 외국인 여성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담 루시아 본사 CEO 파트리샤. 진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VIP 이벤트장. 50여 명의 VIP 고객들이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구석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18년간 함께한 친구 최수아가 있었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전연 때문에 다 망쳤잖아. 그냥 그만하자. 이제 그만. 닥쳐. 오늘 끝장낼 거야. 수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유진을 봤어요. 서윤이 내일 시연 테이블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이 모델의 손톱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섬세한 손길, 정교한 라인. 10분이 지났습니다. 와, 예쁘다. 누군가 감탄했어요. 서윤이 디자인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금박과 진주를 이용한 우아한 패턴.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유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유진을 봤습니다. 저 디자인 표절이에요. 네. 서윤의 손이 멈췄어요. 저거 마담 루시아 작품이에요. 작년 파리 컬렉션에 나온 디자인이라고요. 유진이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엔 마담 루시아 네일아트 사진이 떴어요. 봐요. 똑같잖아요. 남의 디자인 훔쳐서 돈 받으려 했어요. VIP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비슷한데? 표절 아냐? 스마트폰 카메라가 서윤을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이건 뭐가 아니에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유진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 우리 손녀가 표절을 했다는 거요? 네. 저 디자인은 마담 루시아 거예요. 유명한 명품 브랜드라고요. 그러니까 표절이죠.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벤트장 문이 열렸어요. 금발의 우아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샤넬 수트를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든. 누가 마담 루시아를 함부로 언급했죠? 유창한 한국어, 약간의 프랑스 억양이 섞인.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누군가 속삭였어요. 여성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 소개를 하죠. 저는 파트리샤 르블랑, 마담 루시아 본사 CEO입니다. 이벤트장이 술렁거렸어요. 마담 루시아요? 진짜? 파리에서 온 거예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파트리샤가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서윤. 파트리샤? 잘 지냈어요? 파트리샤가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유진이 말했어요. 잠깐만요. 저 사람이 표절했다고요. 당신네 디자인 훔쳤어요. 파트리샤가 유진을 쳐다봤어요. 표절이라고요? 네. 저기 봐요. 똑같잖아요. 유진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파트리샤가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우리 마담 루시아 디자인이죠. 그럼 표절 맞잖아요. 유진이 외쳤어요. 아니요. 파트리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디자인의 원작자는 바로 한서윤이에요. 네. 서윤은 7년간 우리 마담 루시아의 수석 디자이너였어요.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작년 파리 컬렉션 전체를 디자인했죠. 이벤트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거짓말?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파트리샤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서윤의 사진들이 떴어요. 파리 작업실에서 디자인하는 모습, 명품쇼에서 박수받는 모습. 한서윤.
우리 업계에선 전설이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우리 디자인 퀄리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파트리샤가 VIP 고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네일 아티스트예요. 표절이 아니라 원작자가 자기 작품을 선보인 거죠. VIP 고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믿기지 않으세요? 파트리샤가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당신이 운영하는 르메종. 우리 마담 루시아 제품을 몇 개나 판매하고 있죠? 그게 정품인가요? 가품인가요? 유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우리 본사에서 조사 중이에요. 당신네 매장에서 유통되는 제품들 상당수가 가짜더군요. 아니에요. 증거는 이미 관세청에 제출했어요. 곧 압수수색 들어갈 겁니다. 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가 파트리샤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소, 파트리샤 대표. 아니에요, 이한재 회장님. 서윤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두 사람이 악수했어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손녀를 봤습니다. 왜 말 안 했나? 그런 대단한 경력이 있었다는 걸. 부끄러웠어요. 과거를 묻고 싶었어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자랑스러운데. 할아버지가 서윤을 안아줬어요. VIP 고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은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16년간 괴롭혔던 서윤. 그녀가 사실은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였다는 것. 그녀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최대 기업 회장이라는 것.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파트리샤가 서윤에게 속삭였어요. 파리로 돌아올 생각 없어요? 아니요. 이제 여기가 제 자리예요. 그럼 한국에서 일하죠. 우리 마담 루시아가 갤러리아 명품관에 새로 입점하는데 총괄 디렉터가 필요해요. 서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물론이죠. 당신만큼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좋은 제안이구만. 우리 갤러리아 명품관 디렉터로 오면 같이 일하겠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파트리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 유진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짜 명품 유통 사기죄. 증인 나오세요. 검사가 말했어요. 문이 열리고 최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수아야. 유진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수아는 유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18년간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너 뭐 하는 거야? 유진이 외쳤어요. 피고인은 3년 전부터 중국산 가짜 명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팔았습니다. 저도 그 일을 도왔고요. 2년아. 유진이 일어섰지만 법정 경비가 제지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걸 보면서 제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님, 저도 처벌받겠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송유진,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안 돼. 유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어요. 16년간의 괴롭힘, 그 대가였습니다. 3년 후, 서울 강남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37살 한서윤이 명품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샤넬 수트를 우아하게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서윤 디렉터님, 직원이 달려왔어요. 마담 루시아 신상품 입고됐습니다. 좋아요.
진열 확인하러 갈게요. 서윤이 마담 루시아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가득 전시된 명품 네일아트 제품들. 모두 서윤이 디자인한 것들이었어요. 와, 예쁘다. 고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거 한서윤 디자이너 작품이에요. 파리에서 일했던 전설적인. 진짜? 한국 사람이었어? 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죠. 점심시간. 서윤이 백화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 왔구나.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갑자기 점심 같이 먹자고. 그냥 손녀 얼굴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샌드위치를 꺼냈어요. 이거 직접 만들었어. 먹어봐. 할아버지가요? 응. 요리 배우고 있거든. 서윤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거짓말. 짜지?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서윤아. 네. 행복하니? 서윤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구만. 3년 전 그날이 생각나는구나. 저도요. 그때 할아버지가 안 오셨으면. 무슨 소리. 당연히 가야지. 내 손녀인데. 할아버지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요즘도 악몽 꾸니? 가끔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생각하면 금방 사라져요. 그래. 이제 과거는 과거야. 우리 앞만 보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달에 파리 출장 가요. 파리? 오랜만이네. 네. 마담 루시아 본사 미팅이에요. 파트리샤가 부르더라고요. 좋은 기회네. 가서 실컷 구경하고 와. 할아버지도 같이 가실래요? 할아버지가 눈을 빛냈어요. 나도? 네. 제가 일하던 곳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럼 가야지. 손녀 자랑 좀 들어봐야겠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녁? 서윤이 네일샵 앞을 지나갔어요. 3년 전까지 운영하던 그 작은 가게.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잘 있어. 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곳에서의 힘든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씨, 최수아예요. 서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수아? 출소했어요. 오늘. 그래요.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서윤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 봐요. 30분 후. 고마워요. 카페. 수아가 먼저 와 있었어요. 3년 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아. 앉아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8년간 유진을 도왔어. 너를 괴롭히는 걸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어. 나도 똑같은 가해자야.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엔 더 이상 못하겠더라. 양심이 너무 아팠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증언해줘서 고마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네. 그거 없었으면 유진 처벌 못 받았을 거예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서윤아.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둘 다. 서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아가 그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갤러리아 본사 회의실. 서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봄 컬렉션 콘셉트는 재생입니다. 화면에 디자인이 떴어요. 상처에서 피어나는 꽃.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힘.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멋진 프레젠테이션이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할아버지지. 서윤이 웃었어요. 회사에서는 회장님이에요. 집에서는 할아버지죠. 두 사람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자네를 처음 만난 날 기억하나? 네. 할아버지가 네일샵에 오셨죠. 그때 자네 그림을 보고 느꼈어.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 과찬이세요. 아니야. 진짜야. 자네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부끄러워했지만 나는 자랑스러웠어. 할아버지가 멈춰섰습니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나? 할아버지, 과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제 인생에 와주셔서. 나도 고맙지. 자네가 내 손녀가 되어줘서.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16년간의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이제 서윤의 봄이 시작된 것이었죠.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듭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